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준하입니다. 자, 4월 28일 일요일 예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경주도 마찬가지죠. 이제 토요일 이경주랑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경주는 그만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9번 금성내재입니다. 근데 보여준 게 없어요. 말만 좋다고 해서 이마필도 마찬가지요. 그 누구죠? 에리카 신기주가 말이 똑바로 안 가니까 그 토요일자에 얘기했던 태평 파이터처럼 그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 뭐죠? 이게 자꾸 이제 뭐 광고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이 검빛 동영상, 조교 동영상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좀 뭐 어떤 게 그러니까 태평 파이터하고 지금 이 금성 여제죠. 금성 여제하고 이 헤리카임 기수가 어떤 식으로 말을 조교를 하는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꾸 안으로 기대는 말을 갖다가 똑바로 뛰게 만들어요. 근데 조금 이게 뭐랄까요? 엎드려서 좀 이렇게 자세 좀 가지런히 해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뻘쩍 일어나가지고 자꾸 하니까 근데 말들이 워낙 그 칼칼하기 때문에 해평 파이터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게 좀 편할 겁니다. 기수한테는 편하지만 좀 제 얘기는 이제 자세도 이쁘게 하고 부조도 조금 더 강하게 해서 그러니까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자에서도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억지로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한 술에 그냥 다 배부를 거냐, 다 통할 거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런 조교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는 조금 뭐랄까 상대들도 뭐 만만찮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보였고요. 금왕명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또 조교는 열심히 했어요. 뭐 그레이스킨 뭐 이런 말이랑 동반 습부했는데 아직은 제가 이제 토요일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들은 이제 변화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일군말이 지금 60마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60마리 정도 되는데 이 말들이 처음부터 다 잘 뛰었냐는 얘기예요. 성장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단점들이 나타나면은 거기까지 못 가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금왕명장 같은 경우는 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폭도 좀 작고 아직은 그 후구의 어떤 추진력도 추진력이라 그러면 좀 이상한가요? 당연히 없겠죠. 아직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원 포텐치는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추천드렸나요? 하여튼간 얘기해 놓고 나중에 이제 가서 이제 봤어요. 이 말 뛰는 걸 봤는데 잘못 얘기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교는 잘하지 않습니까? 이 40조가 미리 딱 그 일요일 날 다 동반 습부를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조금 빠르게 가는 정도예요. 조금 부족한 말들은 한두 마리 정도 이렇게 동반 습부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미리 다 해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아주 이 40조도 거의 전형적인 FM, 그러니까 FM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죠. 이상하고, 뭐 어떻게 표현해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는, 경주날이 다가오면은 조금 약하게 다운시키는 조교예요. 그러니까 힘을 남기는 조교예요. 미리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렇게 몸 추스린다 그래요. 컨디션 조절하는 데 들어가는데 그냥 내일 모레가 날인데도 뛰면은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일 모레 저기 마라톤 대회 나가는데 내일 마라톤 나가는데 오늘도 49.195km를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일 나가서 뭔 힘으로 뛸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목요일 날 예를 들어 일요일 나가는데 금요일 날도 쉬고 뭐 토요일 날도 쉬는데 그거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들. 자,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스피닝 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들이 자꾸 인기만 끄는데 누구예요? 문시영 기수 타니까 또 상대가 약하니까 인정을 하는데 얘네들 자꾸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어떤 마취에서 오는 단점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웬만하면 후구 쪽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형에서 오는 단점부터 좀 아시고 나서 그런 것들이 더해진다 그럴까요? 뭐라고 표현하죠? 하여튼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게 이제 조금 따져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하면 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튼 이 후구 추진력이 없는 말들이 리듬이 없어요.
이 리듬이 없어요. 리듬이. 그다음에 신장력도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장력이 없으니까 리듬을 할 수가 없잖아요. 리듬이 있다 치더라도 남들보다 이렇게 딱딱하거나 부드럽지 못하거나 짧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도를 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불화산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에서 얘기했던 트리스탄 왕자라든가 이런 말들은 리듬이 좋거든요. 물론 트리스탄 왕자는 이 코굴레를 합니다. 약간 자세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채공이 있다고. 이 코굴레를 하는 이유가. 채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화산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460kg짜리인데 상당히 부드럽고 리듬이 좋아요. 근데 이런 스피닝 분 같은 경우는 리듬이 없어. 그냥 몸으로 뛴다고 발발발발. 그냥 이런 말들이 발발발발 거리는데 초반에 딱 무리해버리면 끝이에요. 이런 말들. 힘 못 써요. 예. 그 다음에 레전드 탑.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닥에서 올 거라고 제가 예측해요. 그러니까 그 신영철 기수가 이런 뭐 30년 넘게 뭘 모르겠어요. 30년이야? 80 몇 년 몇 기더라? 하여튼간 뭐 그렇다고 치자요. 거의 30년, 40년 된 것 같아요. 13기? 하여튼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40년 가까이 말 탔기 때문에 그만한 노하우가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했잖아요. 뒤에서 온다고. 이런 말들이 왜 뒤에서 오냐고요. 아직 힘이 안 차 있기 때문에 초반에 무리하는 순간 가는 걸 알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잖아요. 나오자마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베스트 토르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13주 베스트 토르 이번 주에 출전하려다가 뭐 출마 등록만 해갖고 조교도 안 하고 나오고. 어메이징 스타 같은 거 이런 정우주 기수 같은 경우 또 보면은 앞에 가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얘 고개 딱 들고 뛰잖아요. 점두를 안 해요. 점두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좀. 자, 그래서 남는 게 이제 금성 여제가 그런 건 다 갖추고 있는데 이제 안으로 기대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1경기 마치겠습니다. 네, 2경주입니다. 1400m고요. 공내산 육군입니다. 네. 토네르, 스터닝 서브, 아니고, 어메이징 룩, 울루트. 이 어메이징 룩도 지난번에 인기 5위였었어요. 예. 얘도 보면은 그런 거예요. 동체는 잘 생겼어요. 근데 목이 짧기 때문에 신장력이 없어요. 발을 뻗질 못해요. 그러니까 동체의 힘으로 뛰려면 어떻게 바닥에 있어야 돼요. 힘을. 그러니까 바닥에 있다라는 건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해드리는 거고, 아니, 무리가 얘가 갈 수 있는, 지금 몇 마리야? 11마리 뛰어요. 무리가 이렇게 있어. 근데 나만 붙들고 있다고 여기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무리 속에, 이 흐름이 느리면 이 무리 속에서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째에서 얘기했던 거 그거 뭐예요? 데블K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에 맞는 거. 만약에 이게 빠른 흐름이면은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얘가 여기 이경주 자체가 빠른 흐름이 아니잖아요. 사정권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좀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 흐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한국말로 하면 한 편성, 구미, 예?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예. 제일 중요하죠. 뭐 편성이 일단은 맞아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저기 뭐 우사인 볼트랑 뛰겠습니까? 등치가 크다고 해서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 파워도 그렇고 천마불패도 이거 하나 딱 좀 그나마 믿을 수 있는데 나머지 맛 필요 없어요. 토네르 이거 지난번에 물론 뭐 시종 바깥으로 사용했던 말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일본 게이트니까 이런 애들은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나갈 데가 없잖아요. 예? 지난번에 몇 번 게이트 14번? 4번 게이트인데도 여기서 막 계속 코너까지, 이 3코너, 4코너까지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450m, 이 꼭지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서 이게 450m를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힘쓰냐고요? 못 써요. 정말 능력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다 이렇게 거쳐가야죠. 고쳐지고 또 그런 것들이 나아지면 분명히 그냥 적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다시 얘기하자면 얘가 왜 바깥으로 나가요? 바깥으로 나가는 게 뭐예요? 왜 이유가 뭐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싫어? 예, 근성이 부족한 거고. 모래 맞는 게 싫어? 예, 그런 것들이 오는 게 나한테 오는 게 불편한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무조건 모래만 왜 다 모래 맞는데 모래 맞는 거 싫어하는 것들이 있고 좋아한다는 좀 이상하지만 그거를 극복해내는 말들이 있어요. 없는 말도 있고. 예. 그래서 이경주도 뭐 그렇게 메리트는 없습니다. 일단 천마불패를 축으로 가되 토네르, 어메이징농 뭐 이런 말들 네, 좀 같이 다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메리트는 그렇게 크지 않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3경주입니다. 1400m의 국내산 5군 앞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경주 자체도 그냥 이렇게 벌교이수, 세클포인트, 스마트별, 모닝펄 나머지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이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얘네들이 다 1300 뛸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필들입니다. 이 벌교일수도 오늘 아침에 클럽디랑 동반 스포를 합니다. 근데 클럽디가 못 뛰는 건지 얘가 잘 뛰는 건지 하여튼간 탄력은 없는데 둘이 같이 가요. 2군말하고 6군이에요. 5군말하고 같이 갑니다. 얘도 보면 아직 앞말이라 어떤 몸의 그 생기? 몸이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막 그냥 근육이 욱식욱식 막 움직이고 막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자 중에서도 막 헬스하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여자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봤을 때 여자들이 운동한다고 해서 그 근육이 얼마나 생기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뭐랄까 실전 경험도 하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야 쌓이는 건데 아직 그런 것들이 조금 약하다라는 겁니다. 적다. 예. 세클 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점순이고랑 동반 스포를 합니다. 일요일 날 점순이고가 푹 퍼져요. 수요일 날 또 점순이고랑 나와서 얘가 퍼져요. 그러니까 얘 지난번에 뛰는 거 보세요. 라스트에서 하우닥거려요. 근데 오늘 상대가 약하고 스마트별. 모닝폴. 이 모닝폴은 조교가 조금 되더라고. 많이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근데 보여준 걸로 따지면 뭐 맨 마지막에 라스트에서 뭐 걸어오다시피 하고 또 어떤 이 달금 지스타 때는 제가 그때 지스타 좀 추천드렸던 그때인데 그때는 달금이나 이 지스타의 어떤 그 능력을 보면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닙니다. 근데 12초대를 뛰었어요. 근데 지금 그 정도 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비슷하게 뛰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었네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나마 컨디션만 놓고 따진다면은 네, 모닝폴이 조금 더 낫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3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4경주입니다. 1700m고요. 국내산 5군입니다. 여기는 이 동행 퍼스트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은 이제 기록만 보실 거라고요. 기록이 53초야. 입상했어. 그냥 기록보다도 입상했다는 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누구죠? 플랜 B랑 같이 비교를 해볼까요? 플랜 B의 기록이 더 낫습니다. 안 그래요? 근소하지만 낫다고요. 플랜 B의 기록이 더 좋아요. 근데 플랜 B는 입상을 못했고 동행 퍼스트는 입상을 했어. 그러니까 동행 퍼스트가 이렇게 세게 보인다고요. 안 그러냐고요. 그 어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동행 퍼스트 이 경주가 그랬다라는 건 아니고 동행 퍼스트의 그 상대들을 보면 상대는 예를 들자면은 이 경주에서 그러니까 이 군에서 중급이야. 근데 이 플랜 B의 상대는 중상은 그러니까 중상으로 표현할게요. 근소한 차이지만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입상을 못해. 플랜 B는요. 두 마리가 센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동행 퍼스트는 센 말이 없었기 때문에 센 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입상을 한 거라고요. 그런 겁니다. 지금 얘네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생각에 이 편성들이 그런 편성이었었어요. 단지 조건이 뭐냐면 플랜 B가 지난번에 이용호 기수가 어떻게 탔어요? 오수철 기수도 마찬가지고 누구죠? 이용호 기수도 마찬가지고 둘 다 붙들고 탔어요. 나오자마자. 근데 이 플랜 B라는 마필이 옛날이란다. 윤승이죠. 윤승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 이걸 보고도 배팅을 한다?
그러면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얘는 걸음이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를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직선이 긴 1200, 1300, 1400은 얘는 그 힘을 못 써요. 그래서 1700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거를 조금만 힘 안 빼요. 그러니까 뒤로 가요. 이용호 기수 같은 경우는 뒤에 가 있는다고. 그냥 가만히 엎드려 있어요. 그냥 나트에서 올라와요. 근데 그 편성을 따져보자고. 편성이 센데 올라오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오수철 기수가 그 전번에 타봤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지만 뭐 만에 하나 이제 이 경주가 내가 나와보니까 뭐 좀 빨리 가겠네 앞에 가겠네 뭘 한 번 두 번 딱 몰면 그 두 번 몰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나스에서는 그 배로 걸음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무뎌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경주 그러니까 얘한테는 얘가 입상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흐름이 맞아야 돼요. 얘가 붙잡고 있으면서 내가 저 사정권 안에 들어가야 돼. 제일 앞에 가는 마필과 나의 거리가 맞아 떨어져 저걸 넘어설 수 있는 취입을 할 수 있는 탄력을 그만큼의 힘 한 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 경주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센 말은 플랜비인데 플랜비 자체도 올라오는 그런 탄력이 월등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앞에 가는 게 장땡이에요. 그래서 보는 게 이제 자이언트 M입니다. 근데 이 자이언트 M이 자세가 하늘 높아요. 근데 기수는 이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죽기 살기로 선행을 갈 겁니다. 게이트 위치도 좋아. 주로도 딱 나한테 어울려. 근데 얘가 갖고 있는 게 이제 만약에 얼만큼 힘을 쓰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단점들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선행이니까요. 선행을 가려고 할 테니까 힘은 일단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거리가 얼만큼 되느냐. 근데 1700이기 때문에 기껏 해야 50m, 100m? 100m는 안 짜기, 100m 안 짜길 겁니다. 그 정도 힘을 썼다면, 뭐, 거기다가 이제 뭐 주로가 조금 가볍기 때문에 도와주겠죠.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 경기에서 이제 산전, 수전, 뭐, 누구 말 대로 공중전 다 겪은 말은 이 질주의 바다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뭐 조재료 기수가 3차 올 때도 제가 추천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14초가 넘었단 말이에요. 상대도 세지도 않았고. 그건 없어요. 날아올라? 얘도 보면은 리듬감이 없는 마필이고 음파조이가 이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 거리 검증이 안 돼 있는 마필이고 승근전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월등하게 좀 그 잠재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결국에는 1번을 축을 해서 2하고 3 아니 3이란다 플랜 B 이런 마필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마건들은 뭐 다른 말들은 뭐 다른 마건 사야죠. 다른 말들은 다른 승시를 좀 이용할 수밖에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4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8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여기도 좀 피특이죠. 올해다 함께 킹다이아가 선행을 가려고 할까요? 뭐 이 새로운 빛, 그다음에 펀크레이지. 이거 지난번에 이게 펀크레이지가 그거 아닌가요? 럭셔리 캡틴인가 그 말은? 네. 아무튼 여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이 더 플레이어입니다. 더 플레이어. 더 플레이어인데 얘도 그 조금 전에 떴던 자이언트 M 있지 않습니까? 그 자세는 높아. 그 지난번에 그 누구랑 뛰었죠? 다비드 기수가 앞에 있는 말이 뭐였었죠? 선행 가던 말? 그 외곽에 스타 체인지. 이제 4코너까지 같이 오잖아요. 그 외곽에서 그 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난번 것만 보자고요. 선행 외곽에서 딱 그냥 잘 와요, 둘이. 근데 4코너 돌아서 격차가 더 벌어져. 왜 그러냐고요. 근데 그 스타 체인지가 잘 뛰니까. 그래서 스타 체인지가 지금 부산에 가려고 준비 중, 부산 대상 경주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런 것들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어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함정일 수 있어요. 좀 취약점이라 그러나요? 잘 뛴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더 플레이어를 무조건 만약에 세게 본다면, 우리 말이 더 플레이어를 이겼어? 그럼 나도 저기 한번 가봐야지. 조금 더 뛸 거 있을 것 같으니까. 나도 큰 경주에 한번 가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더 플레이어가 그렇게 큰 능력이 있는 그 이전에 한번 보자고요. 지금 1700 두 번을 뛰었는데 두 번 다 입상을 했어요. 근데 1400이나 단거리, 직선이 긴 거리에서 뛸 때 한번 보자고요. 왜 못 와요?
왜 못 오냐고요. 여러분들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이 스타 체인저 옆에서 경주를 펼쳤는데 라트에서 점점점 격차가 더 벌어져. 그러니까 이런 말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 직선에서만 수십 번을 한번 돌려서 뭐 요즘엔 동영상 공짜잖아요. 예, 마사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왜 격차가 벌어지는지 여러분들 눈에 딱 익혀놓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붕 떠 있는 자세라고.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다비드 기수도 보면은 이 스타 체인저를 막 계속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세영 기수가 탔기 때문에 어떻게 탈지 저도 잘 모르는데 선행을 갈까요? 여기서? 선행 가면 답은 끝나는 겁니다. 게임은 끝나는 거지만 만약에 못 가면은 또 그런 식의 전개를 펼치면은 아무리 기술이 좋은 문세영 기수라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최악은 뭐예요? 안에 갇히는 거예요. 안에 갇히면은 이런 말들은 힘 한 배 해줘도 기본적으로 자세가 높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트리스탄, 그러니까 토일자 얘기했던 트리스탄 왕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뛰지만 얘는 자체가 껑충 이렇게 뛰는 말이에요. 고개 높고 리듬 안 하고 그냥 몸통으로만 뛴다고요. 몸통으로만 뛰기 때문에 힘을 안 배해주면은 조금의 어떤 효과는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애들에도 얘가 갖고 있는 주행 자세가 깡충 이렇게 용수철 튀듯이 이렇게 하면 너무 극단적이니까 하여튼간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다고 좀 높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힘은 힘대로 들고. 그러니까 여기 힘 다 쓰고 왔잖아. 스타 체인저 따라가느냐고 모래 안 맞힌 거 그거 하나 효과 본 거예요. 근데 이런 말들이 만약에 갇혔을 때 만약에 정말 흐름이 느려서 힘 한 배 한 게 효과가 나타나면 입상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뭐 여기 지금 뭐 올해도 함께 뭐 앞에 가려고 그러고 킹다이도 앞에 가려고 그러고 찰나란 DNT 컴플리트 리더도 안쪽에 박혀 있을 거고 그 상대는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세지는 않는데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 뭐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는 게 갇혔을 때는 어떻게 뛸 건지, 외곽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전개를 할 건지, 선행 갔을 때는 뭐 더없이 좋겠지만, 그럼 선행을 갈 수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마에서 새로 개발한 컨텐츠를 좀 소개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전문인마다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 내용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조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육경주입니다. 1600m 군예선 3군입니다. 네, 한번 이제 내심 저는 이제 이거 참 재밌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주입니다. 아마 토요일, 일요일 통틀어서 이 경주가 가장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점순이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몇 주 만에 나오죠? 점순이고가 52kg예요? 52kg인데 보면은 점순이고가 26주 만에 나오네요. 26주면 딱 6개월이네요. 그렇죠? 52 맞죠? 26개월. 근데 그냥 다른 건 둘째 치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얘가 지금 뛰는 상대가 약하죠. 물론 이제 대상 경주로 뛰긴 했습니다만은 이길 때 보면 상대는 약했다라는 거. 뭐 정상 킹덤 이런 마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가 점순이고가 지금 470km대 450km. 여러분들 지난주에 뛴 거 아죠? 세클 포인트? 박태룡 기수가 탄 뭐죠 이게? 엔트로피죠. 엔트로피 제가 20kg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라스트에서 힘을 못 쓰니까 안으로 4코너부터 기대지 않습니까? 그냥 박태룡 기수가 옛날 젊었을 때 같으면 그거 잡았을 거예요. 근데 기운이 떨어져 그런지 못 잡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젊은 기술에도
박태준 기수가 젊을 때라도 사실 기대는 거 잡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건 저도 젬병이었었습니다. 아주 뭐 그렇게 한번 말이 기대려고 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훈련 때 그거를 고쳐놔야 된다고요. 실전에 들어가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직진이 안 돼, 직진이 안 되고 자꾸 기대는데 기수는 똑바로 뛰게 만들려고 그거에 신경 80% 90% 힘을 쓴다고요. 똑바로 뛰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말이 그게 앞으로 직진이 되겠냐고요. 안 되지. 똑바로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뛴다고요. 그런 어떤 이 점순이 고도 그런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그 뭐 얘기할 때 얘기했죠? 세클 포인트 아닌가? 세클 포인트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일요일 날 동반수 보는데 완전히 그 점순이 고가 퍼져요. 근데 어젠가 오늘이에요? 어제군요. 어제 보니까 세클 포인트가 완전히 따라도 못 가고 또 그래도 점순이고가 그래도 상위군이라고 혼자 뛰어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죠? 어디가 아프다고요? 흉추 뭐 극돌기라 그러는데 뭐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이제 이 기갑부라 그러죠. 어깨에서부터 사람으로 치면 이 뭐죠? 등 쪽에 있는 이 뭐 어디가 이 뼈가 뭐 이 제일 이렇게 튀어나온 뼈에서부터 몇 번째 뼈가 뭐 골절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가슴으로 모아지는 등뼈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그게 이제 이렇게 뭐 골절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근데 뭐 그러니까 어깨를 기준으로 해서 뭐 뒤에 몇 번째니까 말은 이렇게 엎드려 있으니까 이 어깨에서부터 뒤로 이제 몇 번째 그 뭐 골절이라 그러는데 뭐 잘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어떤 게 26주 만에 나오고 또 체중도 빠졌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수술 여파하면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다리나 이런데 뭐 우리 이렇게 뼈 골절 뭐죠? 뼈 조각 끌어내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체중을 빼주는 게 좋죠. 하중을 줄여주기 위해서. 근데 이런 말들은 제가 혼자 생각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몸통의 그런 그 어떤 그 골절인데 체중을 빼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체중이 빠졌을 때 어떤 그 수술의 후유증이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우리 그렇잖아요. 수술하고 나서 뭐 어디 아프고 나면 입맛 없고 떨어지고 이제 뭐 그런 거겠죠. 그런 후유증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저도 아직까지 지금 축을 선정을 못했습니다. 이게 아침 동자가 이제 혼자 선행을 가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후구의 어떤 움직임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 저도 쫄립니다. 왜 혼자 선행 가고 그다음에 이 아침 동자가 등치가 작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행을 가서 힘한 배를 해주면 버텨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기 이 자체가 좀 세지 않습니까? 업타운이죠. 이거 센 말이죠. 40조에서 예전에 장추열 기수, 이동학 기수가 무슨 대상경주에 뛰었던 그런 마필이죠.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금 뭐 공백긴 치고는 많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자이언트 펀치, 비트러너 뭐 이런 마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안쪽에 있는 일본 논스톱 기사입니다. 논스톱 기사. 근데 하나 저도 마찬가지야. 아침 동자가 선행을 가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선행을 갈 수가 없어. 근데 하나 제가 선행이 아니라 이번에는 따라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복불복인데 제 예측입니다. 예측. 조교를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은 계속 뭐 구보를 3바퀴씩 했어요. 속보 하나에 구보 3바퀴씩 2바퀴 하고 습보하고 그러니까 속보 하나, 구보 둘, 습보, 속보 하나, 구보 셋 이런 식의 조교를 하던 말을 갖다가 계속 직선에서 이렇게 좀 빠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보하는 게 좋다며 이런 말들은 기본적으로 빨리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개별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데 얘는 여태까지 그냥 지구력만 어떻게 하려고 선행 가서 버텨내려고 그런 조교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조교를 했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 있고 아침 동자가 선행을 가면 바로 뒤에 따라붙지 않을까. 얘는 기본적으로 발은 빠르지 않은 마필입니다. 근데 만약에 모래를 맞았을 때, 근데 여태까지 입상할 때 보면 선행 아니면 선행 외곽에서 입상했죠. 이혁 기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그렇고요.
걱정스럽고. 그래서 대안의 마필이 하나가 누구냐면 이 비트러너입니다. 비트러너 400 한 30km 40km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좀 컨디션이 좀 좋아졌더라고요. 조교도 제대로 했고 이번에는. 근데 역시 이제 김동수 기수가 조금만 더 주먹을 낮춰서 좀 안배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 요는 뭐냐면 아침 동자가 선행을 가서 저는 못 버틴다. 점순이고가 지금 체중이 그렇게 빠졌다는 건 한번 의심을 해보자. 그럼 남는 거는 1번, 4번, 일단 6번, 자이언트 펀치까지. 자이언트 펀치는 이게 기복이 심해서 조금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1번, 4번, 6번 이렇게 세 마필을 갖고 한번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육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에는 7경주입니다. 뚝선배고요. 대선경주 1400입니다. 그러니까 라운버스트, 강서자이언트, 마이티룩, 즐거운 여정. 라운포리트는 지금 2군이죠. 예, 아직 2군이에요. 그다음에 원더풀 키티도 2군. 그다음에 금화올로는 3군. 파이어걸도 아직 2군인가요? 3군인가요? 파이어걸. 아무튼 그렇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즐거운 여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YTM배 때 너트 플레이를 축으로 해서 이제 쌍승식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컨디션은 아니다. 근데 지난번 그 전 대상 경주 뛸 때 너트 플레이가 뒤에서 전개를 했고 누구죠? 글로벌 히트가 먼저 좀 시동을 걸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너트 플레이어 컨디션은 아니다. 조금 아니지만 그런 그거만 이렇게 전개만 잘 윤만 따라주면 되겠다. 근데 그날 뛰는 거 보니까 3콘에서부터 이미 패고 나오죠. 조재료 기수가 때리고 나와요. 여기서부터. 그게 좀 많이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평상시 같이 조교할 때 보면은 여기서 그냥 한 단숨에 뛰는 말이에요. 근데 중간쯤 와서 이제 발을 바꾸고 숨 한번 돌리고 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구나,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기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즐거운 여정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마필이 여기 자주 서울에 왔었고 근데 이번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 말이 지금 그 강서자이언트고 2마리가 나오는데 왜 마지막에 어떤 그런 웬만하면은 그 2마리가 올라올 때는 소속제 같은 말끼리 동반 스포를 거의 하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하는데 이번은 안 해요. 뭐 이건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전에 그 수요일날 하고 목요일날 이틀 봤죠. 뭐 그다음에 뭐 부산에서 조교하는 건 뭐 화면으로 봤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 눈으로 직접 본 걸 말씀을 드리면 수요일날도 뭐 말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아주 세게 이렇게 안 놔주더라고요. 이렇게 숙본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뭐랄까요? 마음껏 가게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우만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말이 가는 대로 쫙 놔준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탄력도 예전에 그런 맛은 아닌 것 같고 그건 제 추측인 거예요. 제가 막 그쪽으로 막 근데 제가 너트 플레이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얘는 사이즈가 세다는 얘기예요. 사이즈가 세기 때문에 그냥 얘는 그냥 우샤인 볼트야.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차권에서는 이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강서자이언트 마필인데 이게 뭐 비싼 말이라면서요. 1억 3천? 예, 비싼 말인데 제가 그래서 이 마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그동안 뛴 거를 몇 번 이렇게 이걸 보다 보니까 서승훈 기수가 아마 11번 다를 때가 언제야? 예, 서승훈 기사가 이것도 11번 다른 적이 있네.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이 말이 아니라 근데 이 마필 자체가 조금 뭐랄까 이렇게 약간 이 몸의 리듬이 조금 없더라고요.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좀 뛰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근데 나머지 것들은 뭐 발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다 좋아요. 그러니까 얘가 라트에서 어떤 그 탄력이 더 나야 되는데 그냥 더 나지 않고 그 속도로 뛰어요. 그 조시로 뛰는데 그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
그다음에 라운드 포르트는 2군이고 라운드 퍼스트 스퍼트는 이제 선행을 가서 어떻게 버텨낼 것이냐. 지난번에 졌죠. 줄거전한테 졌고. 근데 거리가 길었다라는 것뿐이고 오늘은 이제 쉽게 선행을 가느냐 어렵게 갈 거냐 따라갈 거냐 이게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은 처지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좀 정체됐다랄까요? 처진다라기보다. 네, 그렇고 그다음에 마이티룩인데 제가 아까 뭔 얘기했죠? 블랙 초콜릿 얘기했죠. 그거랑 그냥 같다라고 맥락이 같다라고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까요? 예,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박은훈 기수가 기수는 달라졌지만 다른 기수가 탔지만 1400 뛰는 걸 보면 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 1200까지는 그래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던 블랙 초콜릿처럼 토요일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하여튼간 블랙 초콜릿처럼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거리가 늘면 늘수록 조금 처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얘는 기본적으로 근성이나 다른 것들은 다 좋습니다. 그런 어떤 체형에서 오는 단점, 발 쓰는 거에서 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늘면 조금 이제 부족한데 기승술이 더 던져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칠 인삼 다른 거는 뭐 말이 70이고 기수가 30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옛날에 2대 8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수가 이 말의 능력이 8. 저는 기본적으로 말의 능력이 80이라고 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기수에 따라서 틀리죠. 뭐 여러분들이 너는 그렇게 말을 못했으니까 그렇지.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요즘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문세영 기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그러면은 다른 기수 생각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안 그러냐고. 90의 능력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김성현 기수 이런 기수들은 이 기수의 어떤 그걸 갖다가 제가 뭐 아직은 견습 기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줘야 된다는 얘기야. 기수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갈 수 있겠죠. 자기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계속 여기에 정체될 거냐 아니면은 어떤 그런 자기 기술을 좀 개발을 할 거냐 이게 관건인데 이 마이티룩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라는 얘기죠. 조금만 더 안배를 해줬을 때는 뛰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경주 자체가 얘는 좀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문세영 기수가 그 시티킹처럼 그냥 나 죽었네 하고 바닥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문세영 기수의 어떤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제외하기는 좀 어렵다. 얘 1400을 몇 번 뛰어봤어요? 이 2번이나 뛰어봤는데 1400이 한 번은 없네. 이 1400에 2번 다 입상이 안 됐을 겁니다. 아무튼 즐거운 여장이라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메리트는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7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300m고요. 11마리가 출전했습니다. 이게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는데 그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체형이나 얘가 어떤 그 몸의 놀림이라든가 발 쓰는 거라든가 물론 다 그게 다 복합적인 겁니다. 다 복합적인 건데 이런 성실대로 같은 경우는 1번 게이트의 선행이라고 예상을 이게 인기마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주로가 지금 이렇게 가볍기 때문에 뭐 버텨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얘가 갖고 있는 그때 성실 안양천둥이랑 들어와 가지고 이게 그 말이네요. 예? 안양천둥에 성실대로는 선행 가도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하십니까? 근데 안양천둥을 추천드리면서 성실 이 대로가 없어 가지고 24배짜리를 못 맞췄던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은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지난번에 보세요. 뭐 선행 못 갔어요? 1번 게이트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선행 못 가면 죽어요. 근데 선행 가면 되느냐? 그냥 그 선행을 갔을 때 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지금 거리 늘었어. 얘가 갖고 있는 그런 이 주행 자세를 보면은 늘어난 거리에서는 조금 힘들어요. 단지 하나 이제 주로가 가볍기 때문에 동체의 힘으로 이제 버텨낼까봐 좀 그런데 얘가 여기서 선행 간다라는 보장을 할 수 있어요. 영광의 얼도 있죠. 뭐 있어요? 트로트킨? 얘는 안 빠른 거고. 또 누가 있어요? 없네. 학습. 이제 영광의 얼드한테 기대하는 수밖에 없네요. 근데 영광의 얼드도 지금 선행을 가려고 길을 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행을 못 가고 지난번에 보니까 지난번에 데뷔전 때 하고 장출혁 기수가 따라갔을 때 안 뛰더라고요. 두 번 다 지금 선행 외곽이나 선행에서 선행을 해서 가서 뛴 말이거든요. 이긴 말이거든요. 근데 라스트가 없어요. 라스트가 조금 아직 힘이 안 차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그런 걸 놓칠 리가 없어요. 거기다 스타트 능력이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실대로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스피드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주폭으로 막 우다닥 하고 나오는 마필이에요. 근데 이 영광의 월드 스피드가 좋은 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쪽에 이거 갇히면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확산마초 이런 것도 보세요. 그 이동하기수 바닥에서 안배하니까 날라오잖아요. 계속 잔출 지수가 뭐 아마 뭐 주문이 그런 건지 뭐 빨리 가려고, 그러니까 앞에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 쓰는 거예요. 이거 아직 힘이 안 차 있고 얘가 갖고 있는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냥 뒤에서 참으니까 날라오잖아요. 지난번에 또 김종식 선수 앞에 붙으니까 또 뒷심이 다시 이동하기수 태울 수밖에 없어요. 예. 한강파워, 뭐 힘으로 뛰는 말. 지난번에도 1번 게이트에서 막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유승환 기사하고 싸우는데, 예, 결국에는 상대가 약하니까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는데, 예, 킨톱 말고, 예, 킨톱인가요? 저는 오늘 좀 킨톱을 좀 생각하는데, 야, 이 킨톱이 그 뭐죠? 태평 파이터랑 동반 스포했던가 일요일 날, 예, 태평 파이터랑 동반 스포라는데 막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이후에 말이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괜찮고, 그래서 지금 킨톱을 지금 보면은 1400 뛴 기록이나 1300 뛴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무시할 수 없어요. 이게 그리고 또 전부 다 다습주로네요. 다습 뭐 이런 주로 해서 뛰었네요. 다습주로에 딱 어울리는 말이 이 킨톱이 아닌가 싶어요. 상대도 약하고 어차피 학산마초도 전개는 유리하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킨톱을 한번 뭐 체중이 뭐 이렇게 팍 불어갖고 나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킨톱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팔경주였었고요. 네, 구경주입니다. 1200m고요. 그냥 1번 나이스 치타입니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선행 가서 한번 이긴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얘 이제 선행 갈 찬스를 만났어요. 야, 그럼 오늘 선행 가지 않냐? 맞아요. 선행 갑니다. 근데 이 마필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행을 가도 버텨낼까 좀 의심스러워요. 워낙 이 체량이 길고 성질이 칼칼해가지고 문세영 기수가 이제 많이 제어를 하겠죠, 여러분들. 따라오려면 따라와.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전개를 할 텐데, 저도 그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맨날 체형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놓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예상을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순발력만 있을 뿐이에요. 워낙 체형이 길고 긴데다가 성질이 칼칼하기 때문에, 예. 뭐 문세영 기수만 생각 안 하면은 그냥 저는 이거는 무조건 뭐 라트에서 이제 뭐 쓴다라는 겁니다. 제 지로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안 보는 마필인데, 거기다가 이제 2번 문학송이 있어요. 문학송이 있기 때문에 문학송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문학송이 좀 빠른데 요즘엔 좀 늙었다 그래야 되나? 요즘엔 좀 발걸음이 무뎌졌는지 박태준 기수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뭐랑 뛰는데 선행도 못 가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이었었고, 하여튼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외곽으로 가면 인기권에 이제 마이티존, 댄싱 위즈, 봉화스테이, 킹갈레 이렇게 네 마필이 있어요. 하나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아르고탑은 여러분들 좀 다른 막건 좀 활용하십시오.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사이즈상 한 수 아래요. 사이즈상 한 수 아래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누굴 축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 봉화스테이 같은 경우 지난번에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대가 좀 못 뛰었어요. 상대가 좀 못 뛰었고 좀 뭐랄까 주행이 그렇게 매끄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린 티가 지금도 나요. 그 이번 주 조교 내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봉화스테이는 조금 덜 볼 참이고요. 댄싱 위즈, 그러니까 댄싱 위즈는 선두권에서 전개를 하기 때문에 유리하고, 마이티쇼는 바닥에서 와요. 왜? 고개가 높기 때문에. 고개가 높으니까 그런 것들을 안배를 해줘야 되는데, 만에 하나 서승 기수가 나 외곽에 있어 몰고 나오면 얘는 죽어요. 예. 그걸 근데 제가 이제 아까인가요? 뭐 토요일째도 얘기했나 서승 이런 것들을 어떤 때 보면은 또 잘 요리한다 그럴까요? 호흡을 잘 맞춰. 좀 가늠하기가 어려워. 어떤 말들은 계속 바깥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10중 8구는 바깥으로 나오는데 또 어떤 때는 또 보면은 잘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댄싱 위즈를 좀 축으로 가서 안쪽에 있는 뭐
이 나이스 치타는 저 개인적으로 안 보는 거기 때문에 요건 여러분들에게 맡겨 놓고요. 일단 후차권에서는 킹갈레, 마이티숀 뭐 이런 마필입니다. 앞에 가는 마필 하나 데려간다면 나이스 치타인데 제 기준엔 도저히 뭐 가져갈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구경주였습니다. 네, 10경주입니다. 1800m고요. 혼합상권입니다. 뭐 클럽디, 몽탁제, 하이그랜드는 안으로 기대는 말, 불의 날개 이게 컨디션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뭐 하이그랜드를 이겼기 때문에 뭐 그것도 바닥에서 유승환 기수가 이런 것들 보세요. 이런 것 좀 기복이 너무 심해요. 이제 조교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예, 아무튼. 그다음에 9번 몽탁제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1800 뛰는데 보니까 나스가 없더라고요. 거의 걸어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몽탁제 시는 마필이 습보가 한 번도 없어요. 습보가 한 번도 없는데 그다음에 지금 4주 만에 나오면서 조교 일정도 짧고 수영 조교를 대신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일요일이 됐든 뭐 토요일이 됐든 습보를 한번 하고 나서 이렇게 구보를 좀 많이 했다면 제 생각은 아마 이 마필을 높이 평가했을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서 딱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은 지난번만큼밖에 못 뛸 거다. 왜냐하면 수영 조교를 대신 했다고 해서 이제 심폐 기능이나 뭐 이런 거 부드러움 뭐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수영 조교를 대신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습보를 안 한다? 멀쩡한 말을? 멀쩡하다면 그래도 제가 그랬잖아요. 주말쯤에 한번 습보를 하고 토요일에 한번 하고 그러고 해도 돼요. 근데 지난번에 걸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습보 대신에 수영 조교를 하고 무뎌진 걸음을 구보로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늠을 못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습보를 한번 했으면 딱 요놈 앞을 지난번보다 높이 평가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딱 그만큼밖에 못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조교 내용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막 뛰어다닌다는 것보다 그냥 구보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걸리적거리네 그런 정도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거기서 더 높이 쳐줄 건 아니다. 뭐 이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클럽 D.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뭐 벌교위수 그거랑 동반 습보한데 오히려 얘가 그걸 못 넘어가요. 그리고 그냥 예각에 있으니까는 좀 세게 보자고요. 얘는 이제 안에 박히면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다 그러고 결정타를 못 내린 마필이고 하이그랜드 안으로 기대는 말이고 없어요. 지금 축을 세워야 되는데 문학태빛이요. 이 마필도 못 믿는 거고 머니크라운도 그렇고 하나 딱 복병은 컴플리트 엔저입니다.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 장거리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복병 정도 역할이고 일단 뭐 울며 겨자 먹기인데 10번 클럽 D를 축을 해서 이렇게 쫙 6, 7, 9 이런 말들 다 뭐 아니면 9번 축을 해서 6, 7, 10 이런 식의 이게 배당의 메리트가 없어요. 여러분들 또 하나 제가 다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 베링맨입니다. 베링맨. 이 이혁 기수도 보면은 조교하는 거 보면은 이제 이혁 기수가 입상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이혁 기수가 왼쪽 채찍을 쓰긴 써요. 쓰긴 쓰는데 뭐가 급한지 라트에서는 잘 안 쓰더라고요. 가끔 써요. 말이 기대는 거 아니면.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왼발로 가도 똑바로만 가면은 오른쪽 채찍이다. 괜찮아요. 뭐 건강하면 괜찮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바꿔주면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베링맨이라는 마필을 갖고 그 누구죠? 이혁 기수나 다른 여타 이 훈련자들이 조교할 때 보면은 얘가 왼발을 자주 쓰는 마필이야. 근데 그거를 안 바꿔주는데 그래도 박현우 기수도 보면은 이 뭔가 생각을 갖고 조교를 해요. 저도 뭐 다른 말들도에서도 그런 걸 느꼈는데 이마필을 보고 조금 그게 뭐 이렇게 네가 아무 생각 없이 조교하는 건 아니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안 바꾸면 발을 세워요. 속도를 늦춰요. 발을 바꾸면 속도를 높여요.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세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의 어떤 단점을 고쳤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는 말이죠. 예, 나가는데 뭐 최범행 기수도 막 밀고 나가고 이혁 기수만 붙들고 있었어요. 여기서 나오지만 않으면 돼요. 이걸 다 알고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나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나와요. 여기서 뭐 불화산도 그렇고 뭐 그 뭐야 럭키월드도 그렇고 전부 다 나가는 말들은 서둘러 나오잖아요. 그냥 오히려 붙들고 똑바로 뛰게 해주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훈련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복승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다른 막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10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11경주입니다. 1400m고요. 네, 경주도 이제 1번 발벤이 네, 이런 거죠. 이제 아르고스타 지난번에 뭐 생각도 못했던 이 발베니가 와가지고 삼상승식이 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라스트가 없었어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1400과 1800의 어떤 차이점이 분명히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1400은 직선이 길어요. 그래서 힘을 안배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겁니다. 지난번에는 그나마 조인권 기수가 좀 맞죠? 조인권 기수가 안배를 많이 했어요. 뭐 중간에 조금 그렇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배입니다. 이게 지금 얘가 컨디션이 아니에요. 그 컨디션이 아니라는 것보다 그냥 이런 애들은 이제 나이 먹고 조금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강한 훈련에 조금 그 빨리 사그러든다. 빨리 어떤 그 데미지가 와요. 지금 보면은 뭐 오늘 아침에 발주 연습도 하고 막 그러던데 발주 연습 해면 뭐 하냐고요. 이 걸음이 일단 발 쓰는 게 부드러웠던 발씀이 그 좀 경직됐다, 부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시시원 기수가 이제 안배를 해서 탈 겁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여느 때보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심해졌기 때문에. 뭐 이렇게 축으로 간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 스카이 망치인데 이게 인기권에 있더라고요. 그냥 5번째 다 웬만한 예상가들 다 5번째 잡았더라고요. 왜 잡았는지 올 수도 있죠. 올 수도 있는데 승근전이에요? 승근전이네. 예, 52kg 부담량 때문에 그런가요? 근데 얘가 지금 볼까요? 임기현 기수가 싱싱메리고 그 1200은 따지지 말고 그 다음에가 서울탱크 9살짜리죠. 지난번에 울프 플레이 선행 가는 거예요. 뭐 여기 뭐 있어요? 라운드 골드, 매직 그레이스, 베스트 럭키, 신야 아무것도 없어요. 얘가 그렇다고 해서 6살짜리인데 더 보여줄 게 있을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6살 뭐 초반대긴 합니다만은 6살 넘어가면서 후반부로 가면 얘네들은 이제 하향세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뭐 상대 잘 만나지 않는 이상은 뭐 거기서 이렇게 뚝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2살, 3살, 4살, 5살, 6살, 7살, 8살, 9살 이렇게 내려가겠죠. 예? 그 정점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4살, 5살까지 어떤 5살에 올라가면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은 어차피 여기서부터는 떨어지는 거예요. 얘네들 자체가 그 6살이면은 좀 하향세입니다. 하향세. 물론 개별 뭐 좀 다른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뭐 7살, 8살까지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5살까지 올라가면 뭐 7살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웬만한 말들은 5살 가면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봐야죠. 예,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얘는 지금 뭐 컨디션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뭐 조교도 뭐 그렇게 빵빵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뛴 정상 긴덤이라든가 뭐 이런 말들 그런 말들 뭐 또 누구예요? 그 누구죠? 서울탱크 뭐 이런 말들한테 뭐 싱싱메리 그때는 좀 컨디션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스파플래트너 있고 리얼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스파플래터를 그러니까 리얼마를 그 문세영 기수가 지난번에 선행 가서 2차 와서 뭐한테 잡혔죠? 볼트맨한테 잡혔어. 그래서 스파플래트너가 더 세다. 이렇게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걸 탔다. 저는 그런 생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조건도 좋네요. 스파플래트너가 54kg고 리얼마가 57kg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남는 게 누가 있냐면
뭐 파크윈도 물론 데려가야 되겠지만 이 장산 크리어인데 이게 사이즈로는 세더라고요. 사이즈로는 센데 지난번에 이제 패출혈 때문에 라츠에서 걸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인가 7경기에 출전한 코스모랑 동반을 하는데 코스모가 선행마기 때문에 저건 제가 좀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걔가 워낙 발이 빨라요. 코스모라는 말이. 같이 동반을 하는데 막 두들겨 패도 걔를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패출혈 여파가 아니라 어딘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했는데 또 실전에서 뛴 걸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경주에서는 뭐 세 손가락 바깥으로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거기다 외곽 게이트도 있고 이런 애들은 자세가 높기 때문에 장거리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00, 1400에만 주로 오는 마필이고 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러운 게 지금 장산 크리어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지막 경기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월 마지막 주 4월 27일 토요일과 일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